토트넘 호스퍼 팬들에게 허리케인으로 불리는 해리 케인은 토트넘 유스 시스템이 만든 최고의 걸작이란 평가를 받는 스트라이커입니다.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월드클래스 공격수로 성장한 케인은 현재 진행형 레전드입니다. 또한 워낙 뛰어난 실력에 이적설도 많은 선수이기도 하죠. 전문가들도 냉정하게 우승권과 거리가 먼 토트넘을 떠나 좀 더 야망 있는 구단으로 이적하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케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유럽 축구가 중단된 가운데 언론을 통해 대놓고 토트넘을 사랑하지만 팀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그냥 머물진 않을 것이라며 이적설에 불을 지폈습니다. 스스로를 야망가라고 표현한 케인의 이적은 시간 문제로 보여지는 게 사실이죠. 이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알 마드리드 등이 케인 영입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트넘에서 세계 최고의 골잡이로 성장한 케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임대생, 떠돌이 생활. 아스널 유스이기도 했던 케인은 리즈웨이 로버스, 왓포드를 거쳐 2004년 토트넘 유스팀에 입단하며 스퍼스의 미래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0-11 시즌부터 본격적인 성인 무대에 발을 내디딘 케인은 미럴, 노리치 시티, 레스터 시티 등 다양한 클럽에서 임대 생활을 하며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특히 2012-13 시즌에는 당시 2부 리그 소속이었던 레스터 시티에서 제이미 바디와 함께 뛰기도 했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케인은 이른 나이에 두각을 나타낸 여느 축구 천재들과 달리 큰 주목을 받지 못한 평범한 유망주에 불과했습니다. 허리케인의 등장. 케인이 세상에 알려진 건 2013-14 시즌부터입니다. 2, 3부 리그를 전전하던 케인은 당시 팀 셔워드 감독 대행의 눈에 들어 출전 기회를 잡기 시작했는데요. 주로 교체로 뛰던 케인은 시즌 내내 부진하던 로베르토 솔다도와 저메인 네포, 에마니엘 아데바요르의 부진을 틈타 19경기에 출전해 4골을 넣는 준수한 활약을 펼쳤죠. 가능성을 인정받은 케인은 2014-15 시즌 솔다도와 아데바요르를 밀어내고 주전 자리를 꿰찼습니다. 토트넘의 본격적인 허리케인이 불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특히 2015년 새해 첫 경기인 첼시와의 경기에선 혼자 2골 2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5대3 승리를 견인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토트넘이 첼시전에서 5골을 넣은 건 1961년 이후 처음이었죠. 케인 돌풍은 계속됐습니다.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에선 멀티골로 토트넘의 역전승을 이끌었고 레스터 시티전에선 해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신인에 가까웠던 케인은 이 시즌 무려 리그에서만 21골을 터뜨리며 맨체스터 시티의 세르히오 아구에로에 이어 득점 2위를 차지했습니다. 21살의 어린 케인은 토트넘 팀 최다 득점자의 이름을 올렸고 그의 토트넘 올해의 선수상,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 영 플레이어상, PFA 올해의 팀의 선정 등 각종 상을 휩쓸었습니다. 16년 만에 잉글랜드 출신 득점왕. 손흥민이 레버쿠젠에서 합류한 2015-16 시즌 케인은 아구에로를 제치고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잉글랜드 출신 공격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건 무려 16년 만이었죠. 사실 출발은 최악에 가까웠습니다. 맨시티와의 7라운드에서야 겨울 리그 1호 골에 성공했고 9라운드까지 단 한 골을 넣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발동이 걸린 케인은 10라운드를 기점으로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본머스전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했고 이어진 아스톤 빌라전에서도 쐐기골을 터뜨렸습니다. 또 아스널전에서도 골맛을 봤습니다. 단숨에 득점 랭킹 5위 안에 진입한 케인은 초반 슬럼프를 날려버리고 연일 골 폭풍을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리그 31라운드 본머스전 멀티골로 21골을 기록하며 득점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결국 케인은 정규리그 25골로 아구에로와 바디의 추격을 뿌리치고 2015-16 시즌 득점왕에 등극했습니다. 2시즌 EPL 연속 득점왕.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의 골잡이로 성장한 케인은 2016-17 시즌에도 토트넘의 득점을 책임졌습니다. 그는 리그 100경기 만에 59골을 기록했는데 이는 아스널의 전설적인 골잡이 티에리 앙리와 같은 기록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케인은 33라운드 본머스전 득점으로 앨런 시어러, 앙리, 판 니스텔로이에 이어 역대 4번째로 3시즌 연속 20골 구지를 밟은 선수가 됐습니다. 기세가 오른 케인은 34라운드 레스터전에서 무려 4골을 폭발시키며 26골로 단숨에 득점 1위로 올랐죠. 그리고 리그 29골로 로멜로 루카쿠를 제치고 또다시 득점왕을 확정지었습니다. 여기에 3년 연속 PFA 올해의 팀에도 이름을 올렸죠. 메시까지 뛰어넘다. 케인은 2017년 잉글랜드 역사상 최고의 공격수를 평가받는 시어러까지 넘어섰습니다.
그해 50경기에서 56골을 기록하며 한 해 EPL 최다 득점 신기록을 갈아치웠고 축구의 신으로 불린 리오넬 메시를 넘어 유럽 리그 득점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2018년 2월 리버풀전에선 EPL 개인 통산 100호골을 기록한 27번째 선수가 됐죠. 141경기 만에 100골을 넣은 케인은 시어러 다음으로 가장 빨리 100골을 기록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3시즌 연속 EPL 득점왕은 아쉽게 불발됐습니다. 케인은 38라운드 레스터시티와 최종전에서 멀티골로 리그 30호 골에 성공했지만 무려 32골을 넣은 살라와의 경쟁에서 패했습니다. EPL 역사상 30골을 넣고 득점왕에 실패한 건 케인이 최초였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4강. 케인은 2015년 3월 잉글랜드 대표팀에 처음 차출돼 라투아니아와의 유로 2016 예선에서 79초 만에 첫 골을 기록하며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로 본선에서 부진하며 언론의 비판을 받았죠. 토트넘에서의 혹사가 대표팀 부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케인이 세트피스 전담키커로 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잉글랜드 대표팀을 이끌던 로이 호지슨 감독은 팀 내 가장 득점력이 좋은 케인에게 코너킥을 맡겼습니다. 제공권이 뛰어난 케인을 공중볼 경합에 투입하지 않은 결정을 두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유로 2016에서 실패를 딛고 잉글랜드는 사우스게이트 감독 체제에서 새롭게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준비했습니다. 주장 완장을 찬 케인은 튀니지와 첫 경기에서 선제골이자 자신의 메이저 대회 데뷔골을 터뜨리며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대1 상황이던 후반에는 헤딩 결승골로 잉글랜드의 첫 승을 견인했습니다. 케인은 파나마와 2차전에서도 무시무시한 골 결정력을 자랑했습니다. 2개의 페널티킥을 직접 차 넣었고 후반에 한 골을 더해 해트트릭을 완성했죠. 월드컵 2경기 만에 5골을 기록한 케인은 대회 득점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토너먼트에서도 케인의 득점 행진은 계속됐습니다. 콜롬비아와 16강전에서 케인은 페널티킥으로 자신의 대회 6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승부차기 혈투 끝에 극적으로 8강에 오른 잉글랜드는 스웨덴을 잡고 4강까지 진격했지만 케인이 침묵하며 결승 진출은 아쉽게 좌절됐습니다. 결국 잉글랜드는 최종 4위로 대회를 마감했지만 케인은 6골로 루카쿠와 앙투안 그리즈만을 제치고 대회 득점왕에게 수여하는 골든부츠를 차지했습니다. 과거 게리 리네커 이후 잉글랜드 선수로는 역대 2번째 월드컵 득점왕 등극이었습니다. 일각에선 6골 중 3골이 페널티킥 득점이었다며 평가절하했지만 큰 대회에서 강심장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케인의 러시아 월드컵 활약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부진. 러시아 월드컵 4강 이후로 토트넘으로 돌아온 케인은 한동안 월드컵 후유증으로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랬듯 슬로우 스타터의 기질을 발휘하며 서서히 득점포를 가동했죠. 하지만 잦은 부상이 케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맨유전에서 한 차례 발목 부상 후 복귀한 케인은 맨시티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또다시 발목을 다치며 교체됐습니다.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영국 현지에선 시즌 아웃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케인이 없는 토트넘을 구한 건 손흥민이었습니다. 맨시티와 1, 2차전에서 손흥민이 총 3골을 몰아치며 역전 드라마를 연출했고 아약스와 4강전에선 루카스 모우라의 역전 해트트릭으로 사상 첫 결승 무대까지 진출했습니다. 주포 케인 없이 이룬 성과였죠. 리버풀과의 결승전을 앞두고 케인의 출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당초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던 케인이 초인적인 회복력을 보이며 복귀에 시동을 걸었고 결국 2개월의 부상을 딛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선발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그러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선택은 오히려 악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케인은 결승전에서 단 한 개의 슈팅을 기록하는 데 그쳤고 토트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국 방송 스카이 스포츠는 델리 알리와 함께 케인에게 최하 평점인 4점을 줬습니다. 또 아르센 벵거 전 아스널 감독은 케인은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였다고 혹평했습니다. 포체티노 경질과 무리뉴 부임. 챔피언스리그 우승 실패에 따른 후유증인지 2019-20 시즌 초반 토트넘은 지난 시즌만큼의 경기력을 선보이지 못했습니다. 케인 역시 마찬가지였죠. 특히 맨시티전에서 상대 수비에 막혀 이렇다 할 찬스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의 부진 속에 스승인 포체티노 감독이 경질되고 주제 무리뉴 전 맨유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케인은 무리뉴 감독의 데뷔전인 웨스트햄과 경기에서 헤딩골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케인은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도 최전방 주전 공격수로 중용됐습니다. 하지만 페르난도 요렌테가 떠난 뒤 마땅한 대체자를 찾지 못하면서 케인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진 상태였죠. 결국 계속되는 풀타임 출전에 케인의 햄스트링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왼쪽 햄스트링이 파열되는 큰 부상을 당하며 수술대에 올랐는데
5월이 돼서야 복귀가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시즌아웃 판정이었죠. 토트넘은 손흥민과 모우라를 스트라이커로 기용하며 케인의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하지만 손흥민까지 2월 아스톤빌라전에서 팔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케인에 이어 손흥민까지 쓰러진 것입니다. 토트넘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하지만 토트넘 입장에선 불행 중 다행히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유럽 축구가 중단됐고 EPL도 3월부터 멈췄습니다. 6월 중순에 시즌 재개가 유력한 가운데 그 사이 부상이었던 케인도 깁스를 풀고 개인 훈련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케인의 미래는? 케인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2시즌 연속 득점왕 타이틀을 차지했고 월드컵에서도 골든부츠를 거머쥐었습니다. 맨유 레전드이자 은퇴 후 방송 해설가로 활동 중인 리오 퍼디난드는 케인에 대해 그는 메시나 호날두 레벨에 근접한 선수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실제 다수의 전문가들은 케인이 토트넘을 떠나 더 큰 클럽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승이란 타이틀을 차지하려면 토트넘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에 평생을 바칠 것처럼 이야기하던 케인도 최근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는 나는 야망이 있는 공격수다. 토트넘을 사랑하지만 팀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떠날 수 있다라며 이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과거 토트넘에서 맨유로 이적했던 선배 디미타르 베르바토프 역시 케인의 빅클럽행을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케인은 과거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내가 맨유로 갔듯이 그도 결국 떠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케인도 선배 베르바토프와 같은 길을 걷게 될까요? 토트넘에서 번번이 우승 기회를 놓친 케인이 어디로 향할지 축구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저희 남자라면 채널은 유튜브 최초 해외 유명 분석팀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모든 스포츠 분석 경기는 방대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분석위원들의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한 경기 리듬 및 팀 운영 상태 등을 토대로 전문 스포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의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엔 100%가 있습니다. 적중률은 100%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수익률은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정보 공유방에 초대받고 싶은 구독자분들은 고정 댓글에 오픈 채팅으로 문의주세요.